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분과 실패하는 분의 뭔가 차이가 있을까? 성공하신 고수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만나 뵙고 오프라인에서 많이 보면요, 그분들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조금 상담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많죠. 같은데, 근데 최근에 사실은 작년에 주식장에 뛰어든 그냥 일반 투자자들도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네. 그 뒤로 조금 뭐 상담이 늘었다거나 좀 이런 것도 느끼세요? 하루에 5명 정도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저한테 오시는 것 같습니다. 몇 분을 보시는데 5명이나 그렇게 제가 오시나요? 한 20% 정도는, 특히 요새 제가 좀 주식 중독 약간 전문 클리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투자 중독에 대한 투자 실패로 인해서 가족들하고 뭐 크게 싸웠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미뤄졌잖아요. 예, 결혼식이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 신혼집을 좀 늦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주식하다 다 날려가지고 파혼이 된다든가, 이런 부부들도 지금 안타깝지만 너무 많습니다. 보셨을 때 성공하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분과 실패하는 분의 뭔가 차이가 있을까? 성공하신 고수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만나 뵙고 오프라인에서 많이 보면요, 그분들은요, 첫 번째,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떨어져도 평정을 지킬 수 네. 있는. 오늘 뭐 되게 폭락했다고 막 슬퍼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늘 폭등했다고 막 들떠가지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분들은 올인 매수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 자금의 10분의 1만 해요. 그게 사실 초보자들한테는 그게 불가능한 돈이 얘기인데,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들은 돈이 많아서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분의 1을 하는 이유가, 네. 그래야 나중에 어떤 그 시장에도 물타기를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121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거나, 네. 처음에는 10분의 1만 사야 돼요. 그분들은 항상 이걸 지킵니다. 초보자들이 에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초보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개인 투자자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야, 나도 1억 있으면 1,000만 원만 굴리겠다. 근데 난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굴려서 그거 언제 1,000만 원 되냐. 부자들을 네. 하루아침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드가 1,000만 원 있으면 1,500부터 돼야 되는데, 이 1,000만 원으로 내가 5,000만 원을 돼야겠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게 달라요. 무리하지 않는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려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자들은 자책하거나 남 탓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초보들, 개미님들은 계속 자책해요. 지나간 일 계속, 그거 팔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네. 살 걸. 그때 살려고 그때 할 때 살 걸. 테슬라 살 걸. 아, 아니면 날 살, 막 이런. 그거 팔지 말 걸. 그쵸, 그쵸. 삼성전자 7만 원 팔지 말 걸. 아. 또 갖고 있을 걸. 네. 뭐 이런 거. 지나간 일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타임머신 발명할 수 없는데 계속 아무 의미 없는 자책을 해요. 자책을 하다 보면은 내가 다음번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초보자들은 반성을 하지 않고 네. 남 탓을 하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만, 부자들은 반성을 해서 다음번엔 다른 전략을 짜죠. 그게 이제 성공하는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네. 사실 이걸 좀 뒤집어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쵸.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딱 들었을 때 조금 난 실패하는 유형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 좀 내가 성공적인 투자자로 바뀌기 위해서는 좀 심리적으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전두엽과 변연계 연결이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두엽은 우리 의사결정하는 컴퓨터예요. 우리 뇌에서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은 생각, 사고,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판단 능력을 냈어요. 근데 변연계는 욕망의 집합체거든요. 충동, 식욕, 성욕, 수명욕, 아니면 공격력, 이런 아주 원초적인 뇌예요. 이 뇌 안에 있는 변연계를 우리 전두엽이 얼마나 잘 감싸고 이걸 조절하느냐, 나의 원초적인 욕구를 얼마나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조절하느냐에 어떤 투자의 성패가 갈린 건데, 이 연결이 빠르고 잘 되는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초보자들이 본전에 굉장히 집착해요. 그리고 돈 욕심에, 친구가 돈 벌었다, 친구가 이걸로 몇천만 원 벌었다는데, 그러면 친구가 번 타이밍이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종목이냐보다 매수 매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어떤 현실 인식 없이, 재무제표 분석 없이, 지금 타이밍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구체적인 분석 없이 그냥 들어가요. 친구가 돈 벌었으니까 나도 가네, 친구가 부자 됐으니까 나도 하네. 그러니까 그런 욕망과 그런 어떤 충동성을 다스릴 수 있는 강한 전두엽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본전에 집착하면 안 되고, 너무 완벽주의적이 되면 안 되고, 너무 소심하면 안 되고, 단기 투자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지켜야죠. 완벽주의적이면 안 된다. 그거는 어떤 말씀인가요?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은 정말 1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조금만 손해보도 불안해서 벌벌 떨어요. 삼성전자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샀어요. 네. 그럼 목표가가 한 8만 원이야. 근데 7만 8천 원인데 8만 원까지 버틴다고 이거를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은 8만 원 딱 이게 무슨 자기 어떤 자기와의 싸움, 고집, 승부처럼 해서 8만 원 간당간당 7만 8천 원 별로 차이 없으니까 그때 유연하게 분할 매도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완벽주의자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따위는 없습니다. 예, 한 번에 사고 팔고 반드시 자기 목표가에서 100원도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정한 대로 이게 시장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럴 때만 내가 정한 대로 또 매수 매도를 한다. 네, 그게 굉장히 감정적인 행동이거든요. 투자라는 건 굉장히 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시장이라는 게 생물처럼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해준 원칙대로 자기가 원하는 규칙대로 이거에 딱 맞추길 원해요. 그러면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사전에 약간 들었었던 말씀 중에 가장 되게 신기했던 거는 투자를 잘하려면 공감 능력이 높아야 된다. 맞아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사실 공감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뭐 대화할 때나 아니면 뭐 예술할 때나 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투자할 때 공감 능력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뭐 부동산 얘기를 잠깐 드릴까요? 그 남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싶은데 집을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값이 오르는 데는 어딥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데잖아요. 애 키우기 좋고 학군 뭐 흔히들 말하는 초품화, 뭐 지하철 뭐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고 싶은 데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번에는 뭐 정책 덕도 많이 봤습니다만 굉장히 예외적으로 기본적으로 투자도 내가 좋아하는 종목, 내가 찍은 종목, 촉이 왔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종목을 사야 돼요. 그런 종목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허니버터칩이라고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근데 초보자들은 맛있네 하고 편의점에서 이것만 사요. 근데 고수들은 전 국민이 이거 진짜 재고가 없다. 이럴 정도는 반드시 해태제가 매출이 오른다. 그래서 해태제가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굉장히 또 테라 맥주. 초보자들은 테라 맥주 맛있네, 뭐 시원하네, 공유가 선전하네 이것만 했어요. 근데 고수들은 테라 맥주 관련된 주식을 또 샀죠. 이런 식으로 대중의 선호도, 뭐 이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심지어는 게임, 뭐 크래프톤 같은 것도 미리 알아본 고수님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의 형상, 그 어떤 표면적인 어떤 외부로 나오는 현상만 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메타인지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왜 좋아할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공감에 대한 어떤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왜 사람들이 이거 몰라줘?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성공을 할 수 네, 있다. 그냥 내 시야가 내 안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걸 읽으려고 노력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투자의 승패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도 좀 타고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죠. 내가 뭐 못 타고났다. 그럼 어떡할까요?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 성향, 태도, 뭐 도파민, 세로토닌 밸런스도 그렇고요. 이거를 그러면 뭐 고수는 처음부터 타고난 거냐, 아니면 바꿀 수 있냐 많이 물어봐요. 네. 근데 성격이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하고 환경, 그리고 내 경험이 이 세 가지가 합쳐서 형성되는 게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경험이나 환경은 얼마든지 노력 여하로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기 쓰고 가계부 쓰고 내가 원래 안 하던 성격도 내 감정적, 충동적 투자였어. 근데 데이터 투자자, 이성 투자로 변하려면 나 자신의 어떤 재무제표부터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내 일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남자들 뭐 군대 갔다 오면 성격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어떤 나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세요? 타고나는 것보다? 타고나는 거 30, 바뀔 수 있는 거 70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력 없이 바뀔 수는 없다. 철저한 자기 수용과 반성, 자기를 마주보는 그렇게 정말 매일매일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만이 바뀔 수 있는 거지 누구나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누구나 바뀔 수는 없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럼 나도 혹시 지금 주식 중독이 아닐까? 나도 너무 HTS를 너무 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혹은 투자 때문에 괴롭다. 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까 그 진단 기준이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뭐 외국 교과서에도 이 진단 기준이 주식 중독으로는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위 중독 레퍼런스, 도박 중독 레퍼런스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4가지 진단 기준을 그 주식 중독 진단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찝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대인관계상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가족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이번처럼 뭐 결혼 전에 뭐 파혼이 된다거나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돈을 빌리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 투자 때문에 내가 직업적 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이 떨어진 적이 있다. 내가 주식 때문에 뭐 결근을 한다. 네. 근태 태만이 된다. 아니면 하루 종일 이건 보느라 뭐 지각을 한다거나 과장한테 되게 잔소리를 듣거나 뭐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이거면 되게 중요한 기준 두 가지가 이렇게 성립되는 거죠. 코인 하느라 잠 못 자고 뭐 이런 것들, 생활의 리듬이 망가지고 그런 것들인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다른 기준으로 불면증, 이거 주식으로 불안장애가 생겼다. 뭐 월요일에 장이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해가지고 주말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장이 끝나면 토요일 너무 불안해요. 월요일 장이 어떻게 될까 봐. 미국 주식 때문에 나스닥 떨어졌는데 월요일 날 우리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주말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하루 종일 이거 지웠다, HTS 아니면 어플을 뭐 지웠다가 삭제했다가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신용미수나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서 주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면 내가 주식 중독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진단 기준을 보고 난 좀 주식 중독에 많이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스스로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뭐 이게 주식 중독의 단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요. 뭐 초기라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조언으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시기인데 그 정말 심각한 주식, 뭐 중증 뭐 주식 중독이라든가 중간 이상의 주식 중독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미 남의 말이 귀에 안 들리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진단 기준에서 예를 들면 뭐 몇 개 이상이면 뭐 중증 뭐 이런 식인가요? 네, 4개를 넘으면 주식 중독을 의심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6개, 7개 정도라면 주식 중독이에요. 그리고 14개 중에 11개를 넘으면 반드시 지금 바로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로 심각한 주식 중독이에요. 네, 그러면 주식 중독으로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시도를 먼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시도를? 저처럼 격리를 해야죠. 왜냐면은 이게 욕망에 마비된 뇌는 절대로 현명한 판단과 자기 컨트롤 능력을 되살릴 수가 없어요. 지우고 바로 깝니다. 그리고 계속 그 본전 생각이 나서 하게 돼요. 이럴 때는 강제적으로 손을 묶는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 이런 거를 전부 다 해지한다거나 근데 뭐 본업을 하려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이 강제적으로 주식을 못하게 계좌에 있는 돈을 다 가족한테 옮겨놔야 돼요. 빌리지도 못하게끔 이 사람 카드랑 이런 걸 다 뺐고 이 사람이 매일 혹시 다른 데 대출을 받지 않았는지를 계속 신용등급을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사실 이제 주변에서 볼 때 얘 너무 주식 중독인 것 같다.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옆에서 새벽에 불빛이 봤더니 코인을 보고 있다. 경험담은 아니고. 어쨌든 뭐 그런 거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반드시 가까운 정신과 의사에서 상담을 받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과 가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좀 문턱이 네, 높다는 문턱이 높고. 생각이 있죠. 근데 나는 정신과도 가기 싫고 심리 상담실도 가기 싫다. 내가 뭐 주식 중독, 뭐 주식 좀 해서 돈 잃었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주식 심리에 대한 어떤 책을 추천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우리 주코노미 방송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우선 그 사람의 굉장히 좁아진 시야, 자기 집착 이런 거를 풀어줄 수 있게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시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립적이고 자기 객관화를 시켜주는 거죠.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맞다고 생각해? 왜 맞다고 생각해? 주식 손해본 사람들이 개미들이 이거 나 복구할 수 있어. 이거 얼마 아니야? 한 방에 복구해.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이게 논리적으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걸 몰라요. 뭐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거를 영상으로 다 찍어놓고 자기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본인한테 들려주세요. 객관화를 자기 객관화.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근거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이렇게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있는지를 녹화해서 녹음해서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본인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이미 갔으면 모르겠는데 초기라면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봐도 지금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직접 자기 육성으로 들려주시게 녹음을 해주세요. 그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할 때도 비난하는 것보단 좀 보통 우리 주식으로 망한 개미들 가족들이 왜 그렇게 그랬어? 왜 거짓말했어? 왜 사고 쳤어? 이러면 안 돼요. 내 주식하면 망한다고 했잖아. 뭐 이런 내가 뭘 했어? 안 그랬잖아. 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나요.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계속 숨기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이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 몰래 1억을 사고를 쳤다. 뭐 빚으로 사채로 이렇게 했다. 그걸 알면은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겠지만 참고 얼마나 힘들었냐. 오히려. 당신 이거 나한테 얘기도 못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진짜 나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자기 왜 이렇게 한숨 쉬는 거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 우리 같이 고민을 하자. 우리 같이 이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제가 조언을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부처님도 아니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걸 참아요. 선생님. 내 1억이 날아가는데. 내 1억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참아요. 남편 뭐 정말 등짝을 후리고 싶은데 먹살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왜 이렇게 힘들었냐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한테 그래요. 하셔야 돼요. 입술을 악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추가적인 손실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실수를 막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입술을 꽉 물고 그 사람의 지금 심정을 공감해 주려는 노력부터 손을 내밀어야 돼요. 물론 어렵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혼자 그렇게 중독에 빠져가지고 있지 않고 같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되는 거네요.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인데요. 주식 중독은 그 싱글이 아니에요. 그 혼자만의 병이 아니에요. 가족의 병이고 팀 어프로치 해야 됩니다. 팀으로, 단체로, 공동체로 치료하고 접근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뭔가 그렇죠. 이렇게 뭐 몸이 불편하면 옆에서 케어도 해주고 그거는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마음이 분명히 그쵸. 있는데 네. 이 마음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좀 그쵸. 책망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크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중독에 이게 심각한 분들은 주식으로 몇 천만 원, 1억 날린 사람들은 이미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우울증에 대해서 공감해 줄 생각보다는 비난하고 왜 사고 쳤어? 왜 거짓말했어?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 사람도 화가 나서 싸우게 되는 거죠. 물론 화가 나겠지만 인내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아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가 잘 살아가는 방법이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게 일상이고 일상이 투자해야 돼요. 내가 현명한 사람이 되고 일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투자에서도 무리하거나 충동적인 실수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선생님, 저 이번에 대박 치면 다시는 주식 안 할 겁니다. 아니면 이번에 대박 치면 은퇴할 겁니다. 그런 거 있죠. 나 이번에 얼마까지 벌면 나 이거 딱 안 한다. 해지할 거야. 예, 주식 예. 다시는 안 해. 이런 접근법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대박으로, 뭐 승부로, 게임으로 도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진다는 싸움이죠. 개념이죠. 그게 아니에요. 주식은, 투자는 내 인생의 동반자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더 현명한 경험을 통해서 현명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어떤 뭐 이런 이성과 그 지식 경험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그 일상과 투자 생활이 일치해야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투자도 잘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투자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저는 딱 정리를 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맞습니다. 내가 일상에서도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투자도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일상에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내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투자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상이 불안하고 굉장히 충동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뭐 주식을 성공할 수는 없어요. 일상에서의 나와 투자자에서의 나는 연결되어 있고 일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 생활이 무너지는 투자는 절대 안 된다. 내 생활을 지킬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